낡은 아파트 창밖으로 안후이성 허페이 씨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왕웨이는 텔레비전 화면 속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며 식은 만둣국을 숟가락으로 뒤적였다. 맛을 느끼지 못한 지 오래였다. 방 안에는 만둣국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김과 텔레비전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수십 년간 구경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소음 속에서 살았던 그에게 이 정막은 때로는 벽처럼 느껴졌다. 공장이 문을 닫고 아내가 재혼에 떠나간 지 15년, 대도시에 나가 제살길 찾기 바쁜 아들 즈하오와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삶은 허페이 외곽의 낡은 아파트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듯했다. 벽에 걸린 낡은 개종시계가 둔탁하게 7시를 알렸다. 왕웨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거리는 싱크대에 그대로 쌓아두었다. 내일 해도 늦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 사이에 끼어 어설프게 몸을 움직이다가 시장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거나 꾸벅꾸벅 쪼는 것. 무료함이 온몸을 감쌌다. 작년 생일에 아들 즈아오가 선물한 스마트폰이 탁자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그를 스마트폰으로 이끌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위챗이라는 메신저 앱을 열었다. 몇 안 되는 친구 목록에는 아들과 동생 가족이 전부였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의미 없이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내렸다. 그때 낯선 프로필 사진과 함께 친구 요청 알림이 떴다. 진리라는 이름이었다. 사진 속 여성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왕웨이는 잠시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호기심이, 어쩌면 외로움이 그의 손가락을 움직였다. 친구 요청을 수락했다.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왕 선생님. 갑자기 친구 요청해서 놀라셨죠? 제 프로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요. 서투른 타자 실력으로 왕웨이는 답장을 보냈다. 누구신지? 저는 진리라고 해요. 다른 도시에서 작은 찻집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몇 년 전에 사별했고요. 왕웨이는 자신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산 지 오래되었다고 짧게 답했다. 진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았던 사람처럼 그의 외로움에 공감해 주었다.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아요. 가끔은 말할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죠. 그날 이후 왕웨이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밤새 진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인사와 함께 짧은 글귀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왔다. 왕웨이는 서툴지만 정성껏 답장을 보냈다. 오타가 나기 일쑤였고 어색한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지만 진리는 언제나 친절하게 받아주었다. 그녀는 왕웨이의 과거 공장 노동자 시절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고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칭찬했다. 왕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중국이 있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잊고 있었던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진리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놓았다. 찻집 운영의 어려움, 혼자서 딸을 키우는 고충,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 왕웨이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를 건넸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왕웨이는 진리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었다. 그녀의 웃는 프로필 사진을 보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그의 낡고 적막한 아파트의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불빛 하나가 따스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즈아오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왕웨이는 당황해서 황급히 진리와의 채팅창을 닫았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고요?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그럼 잘 지낸다. 왕웨이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색한 태도를 눈치채지 못한 듯 회사 이야기와 손주 이야기를 잠시 늘어놓다가 금방 통화를 끊었다. 왕웨이는 아들에게 진리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비밀로 하고 싶었다. 아들이 알면 잔소리를 하거나 걱정할 것이 뻔했다. 이건 오롯이 자신과 진리만의 세계였다.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리의 메시지에는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푸념이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찻집 운영이 조금 힘드네요. 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에요. 왕웨이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며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리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왕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아주 잠깐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병원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금방 갚을게요. 정말 금방이요. 금액은 크지 않았다. 수백 위안 정도였다. 왕웨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이용해 돈을 보냈다. 진리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왕 선생님은 제 은인이세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감사 인사에 왕웨이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리는 또다시 돈을 부탁했다. 이번에는 찻집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였다. 금액은 이전보다 조금 더 컸다. 왕웨이는 약간의 망설임을 느꼈지만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이내 마음이 약해졌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그는 또다시 돈을 보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요구는 계속되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딸 학비를 내야 한다. 이유는 점점 더 다양해졌고 요구하는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왕웨이는 매달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과 그동안 아껴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 진리에게 보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가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이게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진리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애틋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왕 선생님,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제가 얼마나 왕 선생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녀의 슬픔 가득한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 왕웨이의 의심은 죄책감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서둘러 사과하고 다시 돈을 보냈다. 그는 사랑이라고 믿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았다. 왕웨이는 점점 더 외부와 단절되었다. 공원에 나가 운동하는 것도 그만두었고 시장에 가는 횟수도 줄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스마트폰 화면 속 진리와의 대화로 가득 찼다. 그는 혼자 인스턴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진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허페이로 와서 왕웨이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작은 찻집을 함께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꿈. 왕웨이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리는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왔다.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큰 사업 계약건인데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성공하면 그동안 빌린 돈은 물론이고 큰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으며 당장 허페이로 와서 왕웨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가 요구한 금액은 왕웨이가 가진 남은 저축 전부와 맞먹는 거액이었다. 왕 선생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왕웨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진리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가슴이 부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텅 비어갈 통장과 불안한 미래가 그를 짓눌렀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일까? 그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손목시계와 어머니가 아끼시던 옥비녀가 들어있었다. 이것들을 팔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차마 그것들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왕웨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창구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거액의 송금을 요청했다. 그의 불안한 눈빛과 큰 금액, 그리고 낯선 이름의 수취인 계좌를 확인한 젊은 은행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선생님, 실례지만 송금하시는 목적을 여쭤봐도 될까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왕웨이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는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좀 보내주는 거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 혹시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알게 된 분에게 보내시는 건가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아주 많습니다. 직원은 창구 옆에 놓인 사기 예방 안내문을 가리켰다. 안내문에는 로맨스 스캠주의, 온라인 금융 사기 수법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왕웨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내 돈 보내겠다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그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행 안에 다른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다.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 화내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전 재산을 날리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그분과 직접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신분증이나 다른 증명 서류를 확인해 보셨고요. 직원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질문들이 왕웨이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진리와의 관계를 돌이켜보았다. 그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영상통화를 피했고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준 적도 없었다. 오직 감정에 호소하는 말과 그럴듯한 이야기뿐이었다. 혹시 정말?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의심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직원은 계속해서 비슷한 사기 피해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고 잠적하는지, 그 이야기들은 놀랍도록 진리와의 상황과 비슷했다. 왕웨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송금 신청서를 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진리의 다정한 목소리, 사랑한다는 속삭임, 함께 그렸던 미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내가 바보였구나, 철저하게 속았구나. 그는 송금 신청서를 천천히 구겨 쥐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안 보내겠소.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왕웨이는 텅 빈 눈으로 은행을 나섰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다. 그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위챗을 열었다. 진리와의 채팅창. 그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다. 은행에서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당신 정말 누굽니까? 메시는 전송되었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메시지를 보내려 하자 상대방이 메시지 수신을 차단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왕웨이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화면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뜨거운 눈물이 아니라 차갑고 서러운 눈물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다정한 말들, 부풀었던 기대, 그리고 바보처럼 모든 것을 내주었던 자신. 이미 보내버린 돈에 대한 후회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었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에 기꺼이 속아 넘어간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왕웨이는 소파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아들 즈하오의 이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의 연락처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갈라진 액정 위로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